무리한 조건을 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할 때만 하더라도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요구한 조건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현금만 약 한 500조 원, 우리 외환 보유액의 84%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의 5분의 1을 그것도 미국 프로젝트에 현차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 정도면 투자라기보다는 조공이죠. 수익 배분은 더 충격적입니다. 원금 회수 전에는 50대 50, 하지만 회수 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요. 한국이 리스크는 다 안고 과실은 미국이 독식하는 구조죠. 미국이 이걸 마치 미 국채에 투자한 거나 다름없다고 안전하다고 포장을 할 수는 있는데 국내 여론이 이미 들끓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권 탄핵감이란 말까지 나오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게 트럼프가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농산물 개방,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까지 온갖 압박카드를 손에 쥐고 있잖아요. 잘못 대응하면은 산업, 금융, 안보까지 한 번에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딘 베이커 말대로 관세 25% 이상 때려 맞으면서 강하게 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최선의 시나리오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SPB 조건 완화 플러스 통화 수합에 도입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이 요구가 이미 많은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한테는 아무 카드가 없는 동맹 약소국의 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현 시점에서 통화 수합 플러스 기존의 15% 관세 적용 플러스 펀드의 대출 보증 허용 그리고 이익 분배의 경우 미국이 양보를 해줄 것 같진 않지만은 계속 밀어붙이면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걸 줄 수는 없어도 앞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겠죠. 굵직한 것 3가지를 우리나라가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패키지로 오는데 첫 번째가 히토류, 두 번째가 북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텐데 트럼프가 굉장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잖아요. 중국에게 목줄을 잡혀있는 이 히토류가 북한에 매우 많습니다. 북한에 200종 이상의 광물 자원이 있고 히토류가 그중 핵심인데 주요 매장지인 종주, 평양 북서쪽으로 150km 쪽에 있는 곳인데 추정 매장량이 중국의 4,400만 톤을 압도하는 1억 1,000만 톤이 있습니다. 추정 가치로만 약 380조 원이고요. 물론 실제 개발은 제재와 기술 부족으로 미미한 상황이에요. 잠재 매장량이 풍부하지만은 제재로 생산이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죠. 북한이 개발 시에는 경쟁 체제에 놓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히토류 개발이 유엔 제재랑 정치 불안으로 대부분 중단되기 전까지는 주로 2010년대 초반에 국제사모펀드와 JB가 많았었는데 2012년도에 영국 사모펀드인 SRE 미네랄스가 북한의 조선 천연자원 무역 회사와 접촉을 했고요. 이때부터 종주 지역의 예비 탐사를 실시하죠.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도 이때 히토류 개발권을 논의를 했고 초기 탐사 및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5년도 전까지는 중국에 수출도 하고 이것저것 개발과 탐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북한 핵에 따른 유엔 제재로 대부분이 중단되죠. 물론 그래도 그 이후부터 소규모로 러시아랑 중국 쪽으로 불법 거래는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19년에서 20년대쯤에는 남북 협력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제재랑 코로나 때문에 무산됩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대에는 한국자원공사에서 추정키로 종주의 가치가 380조 원 정도 됐고요. 히토류 개발 논의가 있었는데 제재와 코로나 때문에 또 무산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러시아와 북한 히토류 재입 논의는 있었지만 제재 완화가 없어서 개발은 미미했고요. 언제나 유엔 제재가 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시 한번 히토류 개발을 필두로 트럼프 일기 때 브로맨스를 요청하더라도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도는 해볼 만한 게 두 번째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북한이 오케이 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은 북한에게 히토류 대 핵딜을 제시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김정은에게 핵은 생존 카드지만은 경제 제재 때문에 광물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상황이에요. 과거 18년 중국의 25억 달러 태양광 투자 대가로 히토류를 제한한 것처럼 경제 교환의 사례가 있고요. 솔직히 북한 입장에서 핵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경제 유인 강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엔에서 말빨이 먹히잖아요. 한국과 미국, 북한의 히토류 JV로 북한의 40에서 50%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고요. 중국 대회들처럼 태양광, 인프라 투자를 연계해주는 거죠. 히토류 매장량의 가치가 북한 GDP의 10배인데 이게 개발되고 상업화될 시에 북한의 경제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겠죠. 이때부터 핵 관련 안보와 신뢰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히토류 수출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주면서 식량, 에너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한국이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용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 유인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화 수합과 펀드 조건 완화를 위한 두 가지 제시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 쪽의 북극 항로를 9월 20일부터 개항을 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두세 걸음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의 북극 항로 개발을 포스코 알래스카 투자와 연계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패키지로 딜 가속을 시키는 건데 포스코 그룹이 25년 9월 10일에 밀라노에서 미국 개발사인 글렌 파렌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20년 동안에 연 100만 톤 LNG 구매, 1300km 파이프라인의 강철 공급. 이게 트럼프의 25년 초 알래스카 LNG 지원인 행정 명령과 맞물려서 미국 측의 북극 항로 개발과 연계하면은 한미 에너지 동맹으로 근본에 우리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카드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는 북극 자원을 활용해서 한국 부산항을 다시 허브로 키우는데 딱 맞아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24년 말부터 HMM을 타깃으로 삼아 25년 9월 초부터 본격 인수 검토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아직 인수 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알래스카에서의 포스코의 강관 사업, 미국산 LNG 구매, 그리고 HMM을 통한, 물론 LNG선은 더 보충해야겠지만은 물류 사업으로까지 포스코가 확장을 한다면은 충분히 근본 미국 쪽에서의 북극 항로 주도 사업자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그냥 흘러서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도 계속 이렇게 포커만 칠 수는 없을 겁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결론을 매듭지어질 수도 있지만은 북한 플러스 히토리 플러스 북극 항로 제시라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카드는 조금 더 편하게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